시민 여러분, 박근혜 대통령을 살려냅시다. 대구 시민 여러분, 배신의 정치를 끝장냅시다. 대구 시민 여러분, 문재인을 하루빨리 끌어냅시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해외 동포 여러분, 윤창중은 지금 대한민국 대구 동구을에서 최선을 다해 헌신의 힘을 다 쏟아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윤창중을 지지하고 성원해 주신 여러분, 대구 동구을에 살고 계시는 지인이나 친인척 한 분씩만 찾으셔가지고, 그리고 동구을에 살고 계시는 윤칼세 TV 시청자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단 한 분만 찾으셔가지고 윤칼세 TV 시청을 권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윤창중은 대구 동구을에서 진실은 반드시 승리한다는 사실을 입증하였습니다. 여러분, 윤창중 후원의 계좌를 만들었습니다. 저 윤창중을 후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대구 동구을 국민 여러분, 그리고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해외 동포 여러분, 코로나19 사태 그 참사로 얼마나 정신적으로 또 물질적으로 참 고달픈 하루하루를 보내고 계십니까? 문재인 정권의 친중 사대주의, 그리고 무능력, 위기 관리 능력의 절대 부족, 전무라고 할 수 있는 위기 관리 능력의, 바로 그로 인해서 만약에 대한민국에 전쟁이 일어난다면 과연 이런 문재인 정권이 제대로 대처할 수 있을 것인가 라고 하는 끔찍한 상상도 하게 됩니다. 여기는 대구입니다. 1950년 낙동강 전투 이후 가장 참혹하게 엄청난 정신적 공황에 빠져 있는 그런 대구 경북입니다. 저는 지금 대구 동구의 복무동의 이시아폴리스라고 하는 이 아파트촌의 손에서 지금 이런 선거 활동, 윤창중 이름을 알리기 위한 선거 활동을 하던 중에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저 윤창중은 11개월 전에 여기 대구에 내려왔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은 너무도 억울한 인민재판이고, 그로 인해서 파생된 박근혜 대통령의 참혹한 정치적 시련을 가져오게 된 이 배신의 정치를 끝장내겠다라고 제가 대구에 내려온 지 11개월이 됐습니다. 돌이켜보면 11개월 동안 저 윤창중은 제 아내와 함께, 그리고 저를 지지하고 있는, 지지해 주고 계시는 동지 여러분들과 함께 거리에서 11개월을 보냈습니다. 시장 바닥에서 11개월을 보냈습니다. 거리 아스팔트에서 11개월을 보내면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은 원천무효요. 감옥에 계신 박근혜 대통령을 살려내자고 외치고 다녔습니다. 이제 오늘로써 꼭 선거가 한 달이 남았습니다. 딱 한 달. 오늘이 3월 15일. 3월 15일이 되면 딱 이제 한 달이 남게 된 겁니다. 저 윤창중은 박근혜 대통령을 대신해서 박근혜 대통령과 정치적 인연이 가장 많은 유승민의 이 지역에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은 과연 정당했는지, 그리고 유승민이가 저의 도전에 맞서지 못하고 비겁하게 이 지역을 떠났지만 유승민의 그 같은 태도가 과연 정당한 것인지 저 윤창중은 대구 동구을 애국 국민으로부터 심판을 받게 되는 날이 이제 딱 한 달이 남았습니다. 지금 대구 동구을은 물론이고 대구 그리고 경북 또 전국에서 저 윤창중에 대한 지지와 성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저는 대한민국 현대 정치사에서 진실이 살아있다. 진실은 반드시 승리할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느 한 구석에서 대한민국의 혁명이 시작되어 가지고 대한민국이 정의를 앞세운 저 부도덕한 세력, 저 가증스러운 수박 보수들, 가짜 보수들, 그들을 물리치고 진정한 보수, 진짜 보수가 이번에 단 한 사람이라도 여의도 국회에 진출해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의 부당성을 다시 한번 주장하고 대한민국이 정말 정의로운 나라로 행군할 수 있는 그 기폭제를 마련할 수 있는 정치 세력이 만들어져야 한다는 그런 일념에서 저 윤창중은 바로 여기 대구에서부터, 대구에서 무너진 대한민국의 재단을 쌓아가는 혁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 윤창중에게 압도적인 승리를 안겨주십시오. 제가 앞으로 한 달 후인 4월 15일 저 윤창중이가 여의도로 가게 된다면 그야말로 대한민국 보수우파 정치 세계는 물론이고 대한민국 현대 정치사에서 처음으로 목격하게 되는 행동하는 보수, 행동하는 정치인의 놀랍고 파격적인 투쟁이 시작될 겁니다. 저 윤창중은 투사입니다. 행동하는 보수주의자입니다. 저는 반드시 싸워서 정의를 바로 세우겠습니다. 문재인과 같은 좌파 친중 세력의 집권을 막겠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벌이고 있는 내각제 개헌과 같은 또는 연방제 개헌, 공산화를 향하는 연방제 시도 같은 것은 제가 완전히 막아내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대구 경북을 텃밭이라고 하는 미래통합당, 미통당의 공천이 90% 이상 진행된 상황에서 공천관리위원장이라고 하는 그 김영호 위원장이 황교안과의 갈등, 그리고 사천 논란, 공천을 완전히 개인의 이익에 따라서 개인의 이해관계와 개인적 연분에 따라서 했다는 그 사천 논란의
밀려가지고 제1야당의 공천관리위원장이 중도 사퇴하고 부위원장인 이석연 변호사가 맡는 정말 대한민국 현대 정치사 1948년 5월 10일 첫 번째 재헌선거가 재헌총선이 실시된 이후 지금까지 72년 동안 단 한 번도 보지 못했던 사태가 지금 일어났습니다. 기가 막힌 이야기입니다. 김영호 위원장은 완전히 공천을 지금 밖으로 표면화된 것만 하더라도 10개 정도, 전국 253개 중에 10개의 노른자를 완전히 나가기만 하면 당선될 수 있는 지역을 자신과 개인적 인연이 있는 인물들로 채우다가 이게 논란이 되니까 자리에서 물러나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지금 90%의 공천을 어떻게 믿을 수 있냐 이거예요. 이건 그야말로 공당이라고 할 수가 없는, 이건 완전 개인의 당입니다. 자, 김영호 공관위원장이 그 자리에 앉게 된 게 황교안 씨가 불러다가 공관위원장을 시킨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뭐냐면은 황교안 씨가 자기가 자신의 이른바 친황 세력이 공천에서 탈락되거나 또는 무슨 경선 대상에 올랐다고 그래가지고 거기에 대한 불만을 표출함으로써, 그리고 여기에 김영호 공관위원장이 자신과 개인적 인연이 있는 사람을 공천해서 이런 사태가 온 거예요. 어쨌거나 90%의 공천이 됐는데, 그렇다면은 그 90%에 대한 공천을 어떻게 신뢰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완전히 이건 민주주의가, 그야말로 민주주의라는 것은 정당 민주주의인데 정당 민주주의의 한 골간이 지금 붕괴되고 있는 겁니다. 정말 왜 이러는지 말이죠. 이렇게 된 것은 뭐냐면 황교안 대표의 패권욕. 어쨌거나 이 총선을 자기가 유리한 구도로 가겠다, 몰아가겠다. 그래서 자기 편을 많이 심어가지고 국회의원에 당선시켜가지고 자기 세력화를 극대화하겠다. 그것을 위해서 김영호라는 사람을 불러왔는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김영호 공관위원장이 임명됐을 때 그 가장 먼저 문제점을 제가 제기한 거죠. 이 사람은 보수 우파가 아니다. 이 사람은 정말 이기적이고 개인, 소위 말하는 자기 이익을 위해서 정치를 해온 사람이다. 김선동이라는 이 정의당, 그 당시에 민중당 국회의원이, 통진당이죠, 국회의원이 국회에서 한미 IMF 그 반대를 위해서 국회에서 그 연단 앞에서 최루탄을 터뜨렸는데도 불구하고 좌파가 무서워가지고 아무런 제재도 하지 않았던 사람이다. 그리고 보수란 사람이 백범 김구 선생 기념사 앞에 이사장이다. 그리고 백범에게 묻는다라는 책까지 쓴 사람이다 말이지. 어떻게 이런 사람을 공천관리위원장에 시키느냐라고 가장 먼저 문제를 제기했죠. 그게 그대로 적정한 거 아닙니까? 얼마나 정치를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하는 사람인가. 그리고 이게 진정한 보수주의자인가. 지금 보면은요, 유승민의 그 새로운 보수당 사람들은 완전히 정말 다 우대받았습니다. 다 공천받고.
미통당이 박근혜 대통령 탄핵으로 그 어려울 때에 그 당을 다 버리고 나갔다가 나간 사람들은 뭐 친박이니 뭐니 뭐 해가지고 다 모조리 말살을 되고 모조리 그냥 학살이 되고, 그때에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하고 또 이 지금 미래통합당을 발로 차고 나갔던 사람들은 다 공천을 받는, 그야말로 완전히 본말이 전도된, 그러니까 정의가 완전히 땅바닥으로 추락한 그 모습을 그대로 보여준 거예요. 지금 그 사람들이 뭐냐? 바로 김영호 공관위원장이 그 공관위원들과 함께 공천한 겁니다.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이 거대 야당과 태극기 세력이 합체된다라고까지 엄청난 양보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했습니까? 지금 미통당은 아예 문을 닫아버렸잖아요. 자, 그런 상태에서 지금 부위원장이라고 하는 이석연 부위원장, 그리고 나머지 공관위원들이 나머지 10%에 대한 공천을 과연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러다 보니까 지금 대구 경북에서는요, 완전히 민심이 폭발할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습관적으로 미래통합당에 대해서 우호적이었던 유권자들이 지게 작대기만 꼽아도 무조건 찍어주려 했던 그 유권자들이 지금 그 분노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정말 하늘을 찌르고 있습니다. 보수가 합쳐낸다고 그래가지고 유승민이라고, 유승민과 합치는 것을 야 저럴 수가 있는가, 그러면서도 일단 공천 결과는 지켜보자고 했는데 그 공천을 보니까 그야말로 당을 위해서 애썼던 사람들은 모조리 잘라내고, 대구만 하더라도 탄핵에 앞장섰던, 유승민과 탄핵에 앞장섰던 주호영이를 살려내기 위해서 수성갑, 자신의 지역구인 수성을에서 빼다가 수성갑에다 박았어요. 대구 사람들한테 길을 막고 물어보십시오. 그러니까 무조건 미통당에서 공천만 하면 당선된다라는 그 오만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수성을에서 국회의원 했던 사람을 수성갑에 박았어요. 그게 김영호 공천위원회입니다. 지금 대구에서는 정말 미통당이 왜 이러는가라는 그 분노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정말 미통당이 왜 이러느냐? 문재인이가 이렇게 죽을 쓰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미통당의 공천이 그 결과를 보면서 정말 길에 가시는 분들이 저를 붙잡고 야 정말 이러면 안 되겠다 말이지 라고 하는 한숨을 짓는 모습을 저한테 뭐 거침없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서두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선거가 한 달 남았습니다. 자, 한 달 후에 과연 윤창중은 이 대구에서 시도하고 있는 윤창중의 대구 혁명이 성공할 것이냐, 하지 않을 것이냐, 여러분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윤칼세 TV를 시청하고 계시는 우리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해외 동포 여러분, 대구 동구을에서 지인이나 또는 친인척이 계시면 시간을 내셔가지고 꼭 찾으셔가지고 윤칼세 TV를 꼭 시청할 수 있도록 권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 윤창중은 맨몸으로 대구에서
대한민국을 다시 무너진 대한민국을 다시 쌓기 위한 혁명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윤창중 후원 계좌도 있습니다. 윤창중에게 후원해 주십시오.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